가슴속 올려주는 부산 지역 법인 택시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야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법인 택시 업체도 늘고 있답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법인 택시 채용 박람회를 열기도 했지야. 현재 부산 지역 법인 택시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법인택시조합의 장성호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일단 법인택시, 개인택시 뭐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법인 택시는 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택시고, 네네. 법인 택시 또 취업을 원하시면은 그 택시 자격증 취득 후에 또 원하는 택시 회사에 언제든지 입사가 가능합니다. 입사 후에는 그 정해진 급여와 또 4대 보험, 학자금, 그다음에 정밀 건강 검진이라든지 각종 수당 등의 그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그 개인 택시는 그 택시 자격증과 그 5년 이상의 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택시 면허와 운행할 차량 등 투자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 투자 없이도 또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누리는 장점이 있고, 개인 택시 종사자는 또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예. 보니까 최근 부산에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채용 박람회가 열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한데 또 오신 분들 반응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그 개최된 그 채용 박람회는 네. 운수 종사자 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택시 부서에는 700여 명 이상의 그 구직자들이 참여해서 또 채용 정보를 얻고 또 여러 택시 회사와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또 실질적인 좀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이 행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법인 채용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또 보인 만큼 행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거주지 주변 회사들을 또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거친 후에 또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채용 박람회, 특히나 법인 택시 업계에서 이 채용 박람회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 구인난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코로나 종시기 이후에도 택시업계 경영난이 예상과 달리 좀 완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 그 개인 택시 부재 해제로 인해서 또 운행 증가하고 승객 수 감소가 겹쳐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서 부산 지역 법인 택시 가동률이 평균 가동률이 약 47%에 불과하고 지난 한 5년간 한 600여 원이라는 그 적자를 또 기록하고 대다수의 택시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네. 또 이 택시 구인난이 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 택시 부재 해제로 인해서 운행 대수가 증가하고 또 많은 종사자들이 좀 더 나은 수입을 찾아서 배달 플랫폼이나 택시 서비스 등으로 이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택시 기사분들이 한 1만 명 이상이었는데 네네. 현재 50% 가까이 감소를 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좀 줄어들고 법인 택시 업계 위기가 많이 좀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래 부산 지역 법인 택시 업계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법인 택시 업계 경영 악화는 결국은 그 매출 감소거든요. 예. 그리고 그 각종 규제 강화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라든지 LPG 가격, 그다음에 차량 가격, 운송 원가 상승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승차 수요의 회복 부진, 그다음에 택시 부재로 인한 그 개인 택시와의 경쟁이 심화되어서 네네. 법인 택시의 운영의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울러 그 강화된 규제도 악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법인 택시는 택시는 법인 택시뿐만 아니라 그 개인 택시도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지원 없이 대중교통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자율 경쟁이 어려워서 적자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러한 요인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법인 택시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요. 확실히 이전보다 택시 이용하는 승객 수가 좀 줄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밤에도 또 뭐 이렇게 좀 택시 이용해가지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거리에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택시 부재 얘기하면 또 개인 택시 업계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 일단은 뭐 법인 택시 업계를 대표하시니까 택시 부재 도입을 네. 요청하기도 했고, 근데 네. 2022년 당시에 이제 택시 부재를 해제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네네. 배경이 있겠죠. 뭐 그거부터 좀 풀어주시면요. 어떻게 네. 말씀해? 택시 그 부재는 해제한 배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네네. 예, 배경 얘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청하시는 거. 택시 부재 해제 배경에는 택시 그 수도권의 정차난이 택시 정차난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예 예.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 정차난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택시 부재를 해제를 했는데요. 네네. 이 조치는 수도권 지역에서 그 택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택시 정차난이 없는 지역까지 그 부재를 해제함으로써 네. 법인 택시가 이 수익 감소와 그다음에 경쟁이 심화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좀 특성이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원래 승차난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이 택시 부재 도입을 요청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네네. 개인 택시 부재 해제 전에는 매일 6,000대 차량이 의무적으로 쉬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었거든요. 부재로. 네네. 그런데 부재 해제 이후에 6,000여 대가 개인 택시가 추가로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이 법인 택시 업계가 수익 감소와 운수 종사자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개인 택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고정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법인 택시들이 실제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재 해제 이후에 개인 택시 매출은 한 1.5배 이상 좀 증가를 했고 네네. 법인 택시 매출은 50% 이상 감소를 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법인 택시 악순환을 반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달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좀 전업을 하시는 분들, 뭐 택배로도 가시고 이런 예, 예. 그 택시 부재를 뭐 다시 도입해도 그 돌아갔던 분들이 다시 법인 택시 업계로 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인 택시가 예. 지금 보면 그 법인 택시는 그 교통 서비스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예. 그 노약자, 임산부, 또 야간 근로자,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또 시민들의 출퇴근 같은 이동 편의를 위해서 역할을 또 앞장서가고 있는데 네네. 개인 택시보다 법인 택시 종사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취약 시간대 교통 수요를 축적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또- 예. 네네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좀 법인 택시 업계 지키기 위해서 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던데 이것도 좀 추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부산시의 법인 택시 대책이 어떻게 좀 네네네네. 예. 부산시는 그 법인 택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 행정적하고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구인난 해결을 위한 그 지역 박람회 개최와 같은 민간 합동 정책을 통해서 법인 택시업계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 개혁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또 부산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 저희 법인 택시는 그 부산시와 국토부의 그 협력을 강화해서 보다 좀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끝으로 좀 한 말씀 전해 주신다면. 예, 이사장님 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다음에 한번 네네.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이때까지 지금 나왔던 이 법인 택시 현실하고 그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법인 택시 운수종사들이 모두가 원하는 근무 조건을 지금 법인 택시들은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회사가 연료비 같은 운영 비용을 또
전부 부담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회사가 또 100%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분들이 뭐 택시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콜이나 지금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운수 종사자 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기사분들이 법인 택시가 지금 뭐 기준 수익금이 높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네네. 저희들은 뭐 절대 뭐 무리하게 설정되지 않고 있고 법인 택시 종사분들이 열심히 일할 경우에는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심지어는 월 700만 원도 충분히 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법인택시조합의 장성호 이사장이었습니다.